자, 전력공학 우리 8장 배전솔로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전솔로라고 하는 게요, 이미 발전소에서부터 송전솔로를 거쳐서 배전으로 와서 수용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발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이제 1차 변전소고 여기가 2차 변전소인데요. 요게 송전용 변전소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승합용이에요. 승합. 그래서 최승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2차에 오면 강압을 합니다. 그래서 강압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용가로 갈 수 있는 이제 전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최강이라고 그래요. 요런 애들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상식이죠. 그래서 송전용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예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 배전용 변전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배전용 변전소가요 154대 22,900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변전소는 무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수용가까지 가는 여기가 이제 배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TL이라고 불러요. TL은 뭐냐면 트랜스미션 라인입니다. 즉 뭐야? 송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뒤에 수용가까지를 DL이라고 불러요. 디스트리뷰션 라인이에요. 그래서 배전이라고 부르죠. 배전. 그 요 앞에는 뭐예요? 송전이었던 거예요. 개념을 7장까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주로 했던 거고요. 8장부터는 이 뒤로 가는 거예요. 8, 90은. 그래서 8, 90이 결론적으로 어떠냐? 8, 90이 실기를 봐도 그대로 다, 그죠? 실기를 봐도 그대로 다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뭐 공기업의 면접을 보러 간다? 8, 90 쪽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공기업들이 다 수용가 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을 하셔도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송전 파트보다는 전부 다 배전의 수용가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배전용 변전소에서부터 수용가까지를 배전솔로라 부른다 그랬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근데 배전용 변전소에서부터 가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도중에 부하를 연결 안 하고 쭉 가는 이 선로를 뭐라고 한다? 급전선이라고 그래요. 피더라고 부르죠. 피더. 이제 얘는 뭐야? 도중에 부하를 연결하지를 않아요. 연결하지 않는 선로를, 그죠? 부하 접속이 없는 선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급전선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전선에서, 이 메인선에서 쭉 선로를 빼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간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간선에서 분기해서 나오는 얘들을 뭐라고 한다? 분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인 수용가는 다 분기선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전선로는 크게 뭘로 분류된다? 급전선, 간선, 분기선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정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배전솔로의 공급 방식은 급전선, 간선, 분기선으로 분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필기시험에 배전솔로의 구성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그죠? 급전선, 간선, 분기선 말고 또 하나 보기가 들어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두시고요. 자, 배전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전 방식을 얘기를 할 때, 배전 방식은 총 이제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식이라고 하죠. 수지상식이에요. 수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뭇가지처럼 그냥 뻗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루프식이 있고요. 환상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의 뱅킹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저압의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전 방식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배전 방식은 뭐예요? 저압으로 갔을 때 얘기해요. 저압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저압 뱅킹, 저압 네트워크 해놓은 거는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하로 공급되는데 전부 다 저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이나 특고압 배전 방식은 필기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실기 가야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다 뭐다? 저압 배전 방식이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가지식이에요. 수지상식이다라고 얘기하죠. 나뭇가지 형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변전소가 있어요.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
메인 차단기를 달고요. 메인 차단기를 달고 가는 선로에서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나뭇가지 형태로 뽑아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문제는 뭐예요? 고장이 하나 나오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얘밖에 없으니까 전체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빼내는 형태는 대부분의 도심지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도심지에는. 그래서 나뭇가지 형태로 되고 얘네들은 주로 뭐다?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교수님, 요새 농촌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고 어촌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냐. 그런 개념보다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에 비해서 부하 설비 용량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지식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가지식의 장단점은 잘 보시면 설비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부하 증설이 굉장히 용이해요. 왜? 필요한 대로 또 뺐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뺐으면 되고 또 뺐으면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렬로 가다 보니까 뭐가 가장 문제냐? 전압 강화가 크다는 거예요. 가면서 끝으로 가면 전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전압 강화가 굉장히 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에 같은 세트가 있어요. 전압 강화가 크다는 것은 전력 손실도 크다는 거고요. 그렇죠?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플리커 현상이 심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요 세 가지는 같은 말이다. 플리커 현상은 뭐다? 전압이 변동이 오니까 뭐예요? 형광등이나 TV 이런 게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제때 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가가 크고 전력 손실이 크고 플리커 현상이 심하다는 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 파급이 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고장이 나도요, 여기를 꺼버리기 때문에 전체 정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식에 대한 얘기, 그죠? 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지식은 부하가 많지 않은 지역에 쓰고요. 시험 문제도 거의 뭐 많이 없죠. 왜냐하면 이 방식은 이제 거의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요. 환상식입니다. 환상식. 우리는 루프식이라고 해요. 루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루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루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시작한 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중요한 게 뭐냐? 환상식은 중소도시에 많이 쓴다. 저압 배전의 경우에요. 자, 그래서 필요하면 변전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변전소 놓고요. 차단기 놓고 이렇게 루프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7장에서도 좀 배웠죠. 그래서 루프에서 필요한 데다가 다 이렇게 부하를 빼서 쓰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루프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론은 뭐야? 루프는 뭐야? 전압이 한 바퀴 돌아오면, 전류가 한 바퀴 돌아오면 폐회로에서의 전압의 합은 얼마다? 0이라고 그랬어요. 폐회로에서의 전압의 합은 0이니까 아까 가지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감소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뭐에 비해서 이렇다? 가지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소도시에 있는 건데, 그럼 사실 이제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이렇게, 그죠? 개폐기를 많이 달아요. 이 개폐기들의 이름이 뭐냐? 이 개폐기의 이름이 구분 개폐기.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섹션이에요. 구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뭐야? 구간을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장 나면 여기를 먼저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공급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중소도시에 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부하와 부하 사이에 전부 다 뭐 한다? 구분 개폐기. 도심지에서는 한 2km 내외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 개폐기가 있어서 고장 구간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였어요?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거야. 가지식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아까 세 세트 가져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야? 전력 손실이 적다. 그 다음에 플리커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고장 구간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서
구분 개폐기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꼭 반드시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루프식에 대한 내용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래요. 고압에서는 루프식, 고압 배전 방식에서는요, 이 루프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프식에 대한 얘기도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압으로 쓰는데 뱅킹 방식이에요. 얘네들 어디에요?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에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부하를 이렇게 3개씩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변압기가 용량이 서로 100이고요 여기가 20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죠, 그 20씩 썼는데 내가 여기다가 70짜리 부하를 달면 어떻게 돼요? 60, 뭐 예를 들어서 50짜리 부하만 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면 110이 돼 버리니까 얘 오버되죠. 이 변압기 타버립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 달지 마. 알았어. 여기다 달지 마. 이쪽에다 달아. 똑같죠. 이쪽도. 뭐예요? 110이 되니까 변압기 타버린다고. 용량이 오버되니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50을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를 놔야 정상인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네 둘이를 그냥 연결해 버리면, 얘네 둘이 연결하면, 잘 보세요. 여기다 연결하고 50짜리를 달면 60, 60, 50. 즉 얼마요? 120, 60, 60, 120에다 50이니까 170이니까 200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에 부하 증설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이 저압 뱅킹 방식이에요. 이 뱅킹 방식은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이게 없을 때는 얘가 고장나면 얘만큼은 됐는데 지금은 얘들이 연결이 되면, 제가 고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위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얘만 끄는 게 아니라 얘도 꺼야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압 뱅킹 방식은 다 좋은데 뭐야? 캐스케이딩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 같은 거 봐도 항상 그죠,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뱅킹 방식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뱅킹 방식에 대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저압 뱅킹 방식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하에 충분히 공급되다 보니까 뭐예요? 전압 강화가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죠? 전력 손실이 적다. 플리커 현상이 적다. 이건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압선에 동량이 감소되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따로 50을 이렇게 놔버리면 이 저압선 또 필요하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는요, 변압기 용량이 절감돼요. 변압기 용량이 저감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이런 변압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부하가 새로 증가돼서 쓰는 경우에도 부하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급 탄력성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애들은 뭐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뱅킹 방식에서는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뱅킹 방식이 다 좋지만 안 좋은 게 뭐라 했어요? 아까 캐스케이딩 현상이라 했어요. 저압선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나 전부가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압선을 다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 잘 보세요. 얘네들 연결하니까 여기 저압선에 고장이 났으면 아까 얘만 껐으면 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들이 연결하면 얘도 꺼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선로를 두 개, 잘 보세요. 이 선로를 두 개 연결을 해줄 때,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에다 가운데다가 뭘 다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퓨즈를 단다. 요 퓨즈의 이름이 뭐다? 캐스케이딩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쓰는 퓨즈를 뭐라 그래? 뱅킹 퓨즈라고도 부르고요, 구분 퓨즈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뱅킹 퓨즈란 많이 쓰죠.
저압 뱅킹 방식에 쓰는 퓨즈 형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 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실기를 보든 그죠? 뭐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캐스케이딩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캐스케이딩 현상이에요. 이 캐스케이딩 현상은 제가 일종의 좀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싹쓸이 현상이었어. 하나 고장 나면 싹 다 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압선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건전한 변압기는 뭐예요? 사고가 나지 않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얘만 꺼야 되는데 얘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도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뭐라 한다? 건전한 변압기라 부르는 거죠.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나 전부가 모두 차단되는 현상이다. 얘 하나만 고장나면 아까처럼 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까지 파악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그저 문제만 풀어갖고는 안 된다.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어차피 실기 가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방식.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네트워크 방식이 특고압이나 그 다음에 고압의 배전에서는 네트워크라고 안 하고 스폿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변전소에서 아예 2회선 이상 인출한다는 거거든요. 스팟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실기에 감은 있는 내용이고 필기에서는 이제 저압선이니까요. 저압선의 이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변전소에서 나올 때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로를요, 얘하고 얘도 연결하고 얘하고 얘도 연결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 또 얘도 얘하고 얘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 주선로에서 공급은 하고 있으되 만약에 이 주선로가 고장이 나도 얘에 대한 공급은 얘하고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전기에서는 뭐다?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거다. 한국전력에서 주는 전기를 무정전으로 오도록 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방식에 무정전으로 전원 공급한다는 건 뭐예요? 한전의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부하가 늘든 어쨌든 그죠? 다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 뭐예요? 무정전 공급이 된다라는 말 빼고는 전압 강화졌고 플리커졌고 다 똑같은 얘기죠. 뭐하고 똑같아요? 뱅킹 방식과 똑같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항상 저압 네트워크 방식은 요 내용하고요.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한 방식이고 무정전이다라는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단점이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찝자면 인축의 그죠? 감전사고 이게 증가한다. 접지사고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인축의 접지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네트워크로 선로가 많다 보니까 이 선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장 전류가 역류할 수 있다.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원래는 여기서 공급했으면 얘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얘도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로도 올라가고 또 일로도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고장 전류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한 프로텍터는 이제 뭔가를 막기 위한 설비죠. 프로텍터가 필요하다. 자, 네트워크 프로텍터에는요. 이게 이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다 보니까 모든 그죠? 보호 장치가 다 저압이에요. 저압이니까 뭐예요? 저압용 차단기. 저압의 퓨즈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력 방향 개전기가 필요하다. 전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사고가 나면 전력이 위로 올라오니까 역전력이 돼버죠.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전력이 거꾸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전력이 되는 이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방향 계정기까지 그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그저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네트워크 방식. 굉장히 시험 문제 많습니다. 네트워크 방식. 반드시 기억하시고요.